바둑의 대마 불사, 프로들끼리 두는 바둑에서 대마는 잘 안 죽는다. 그래서 대마 불사인데요. 이 대마 불사가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와서는 금융권과 재벌들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미국에도 2008년 금융위기 때 too big to fail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결국 그 말도 대마 불사죠. 너무 크면 절대 안 망한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요. 지금 해운 조선업 그뿐만 아니라 석유, 화학, 철강, 건설까지 5개 분야가 다 어렵다는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1단계 위기 경보가 지금 해운 조선에서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잘하지 않다가 갑자기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경제 전문가나 분석가나 언론 이런 사람들은 알겠죠. 해운 조선업이 상당히 오랫동안 안 좋아졌다. 그러면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그런 사실들을 국민들 앞에 알려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부분에서 노력에 대한 동의를 구해가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하고 총선 끝나니까 이제 바로 무너지기 직전이다. 한 달 안에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합니다. 이런 업종들이 다 무너지면 같이 죽는다. 그래서 왜 같이 죽냐? 자, 조선해운에만 5개사가 78조, 나머지 사까지 합치면 90조라는데 더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90조를 빌려줄 때 국민의 동의나 허가를 받고 빌려줬습니까? 빌려줄 때는 마음대로 빌려줍니다. 돈을 우리가 일반인들은 은행에 가서 몇 억만 빌려도 정말 뒤로 밥이라도 사주고 봉투라도 하나 주고 싶을 거고 몇천만 원만 빌려도 그러고 싶을 겁니다. 아니 몇백만 원도 못 빌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돈을 갖다가 천억대도 아니고 조 단위로 막 빌리면 그게 그냥 그렇게 좋겠습니까? 오가 가는 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STX 한 군데만 작년에 4조 5천억을 줬니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줄 때는 막 줘놓고요. 아니 일반 국민들이 돈을 빌리달라 해보십시오.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가내수공업 하시는 분이요. 은행에서요 이 사업의 매출부터 해서 부채부터 온갖 것 다 보면서요 당신 사업이 망할 것 같아서 안 빌려준다 하지 않습니까? 부채가 많아서 안 빌려준다. 대출이 많아서 안 빌려준다. 담보세하라. 건저당 설정해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연대보증세하라. 그런데요 이런 데는 연대보증도 필요 없고 부동산 담보도 필요 없고 막 빌려줍니다. 망하는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애널리시스가 왜 있습니까? 분석가 아닙니까? 몇백을 빌려줘도 온갖 증명서로 다 갖고 오라고 보증세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몇 조를 빌려주는데 그 경제 분석을 안 하고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누가 지시했습니까? 은행장에게? 옛날 성안종 사태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갖고 해운하고 조선은 이미 2008년 금융위기부터 맛이 간 업종인데 그때 뒤로 돈을 이렇게 빌려줬다는 것은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고요. 그렇게 막 빌려줘 놓고는 이제 실물 경제에서의 위기가 금융권으로 비화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금융권이 조선해운업에 대해서 이 빌려준 돈 때문에 은행들이 다 문을 닫게 생겼다. 은행들 살리줘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의 재정 투입이나 예산 투입을 하자니 뭐가 문제가 됩니까? 국민의 헬스로 왜 그런데 메꾸느냐라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잔머리를 써가지고 한국형 양적 완화라고 거창한 경제학적 용어 같지만은 돈을 휴지 조각처럼 찍어내가지고 발권력이란 말이 딴 거 아닙니다. 한국은행에 있는 조폐창 인쇄기를 윤전기를 돌려가지고 휴지 조각처럼 돈을 찍어내어서 그 찍어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물린 또 일반 은행들도 많이 물렸습니다. 거기에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구조조정 채권. 그 채권을 이 돈을 주고 그 채권을 받아오는 거죠. 그럼 이 채권은 언제 어떻게 환수가 될 수 있습니까?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요. 채권의 근본인 본원적 가치가 뭡니까?
채권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언제 갚을 거니까 이걸 사주고 거기에 이자까지 쳐서 언제 얼마 돌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돌려받을 수 있어야 채권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들 망했다라는 거는 이미 세상이 다 아는데 발권력을 갖다가 이용해서 윤정기 돌려서 돈을 휴지 조각처럼 찍어가지고 그 돈으로 채권을 사놓으면 나중에 그 채권은 휴지 조각이 되겠죠. 이 회사 나중에 망하면 남는 거 없으면 휴지 조각 되죠. 정부 돈 아니고 국민 세금 아니고 찍어낸 돈이니까 그만이라고요. 정부가 이런 식으로 돈을 찍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리카 짐바브웨라든지 남미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 1년에 인플레이션이 몇백 프로 몇천 프로씩 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막 돈을 찍어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 장판 밑에다가 한 10억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봤자 요즘 뭐 저금리에 이자도 없어서요. 장판 밑에 깔아놓고 나중에 내 아들한테 괜히 뭐 세금 안 내고 조용히 물려줄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돈을 10% 더 풀어버렸어요. 기존에 한국 사회에 깔린 돈보다. 그러면 내 돈은 가만히 앉아서 10%가 10%가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실질 가치는 9억밖에 안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자, 성실히 일하는 사람한테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그 재미 보는 사람은 수출 대기업들은 같은 1달러를 받아도 한국의 돈의 가치가 높을 때는 1달러에 1,000원인데 1달러에 2,000원이 되어버리면 같이 1달러에 미국에 수출해도 1,000원 생기던 게 2,000원이 생겨서 호황이 됩니다.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인위적으로 고환율을 유지해서 대기업들 배를 충분히 불려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서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나라 원자재 하나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 없습니다.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뭐 나일론까지 전부 수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1달러에 수입하던 게 1달러 1,000원일 때는 1,000원에 수입하던 게 같은 물건이 2,000원에 수입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탕값, 뭐 밀가루값, 라면값, 과자값부터 다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옷값, 플라스틱 값까지요.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부분인가라는 부분이 양적 완화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국민의 돈도 아니고 어떤 돈 새로 생긴 것처럼 이야기해서 양적 완화를 한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국민 앞에 사전에 몇 가지 설명할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뉴스 브리핑은 저나 미래경영연구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힘으로 정론 방송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국민 계몽운동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실물 경제가 무너져서 금융권이 빌려준 돈이 물려서 같이 넘어진다. 자, 금융권이 앞으로 이제 위기에 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계부채를 환수하겠죠. 빚 빨리 갚아라고. 그래서 부동산이나 이런 데 대출해줬던 걸 빨리 회수하려고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양적 완화에서 같이 하는 게 뭡니까? 구조조정 채권하고 또 이 뭡니까? 주택 관련 기금에 있어서 채권을 갖다가 사줘서 그 주택에 있어서 대출을 장기적으로 연장시켜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두 개가 나가는가? 제 말을 들으면 알겠습니까? 해운 조선의 실물 경제의 위기가 금융 경제 위기로 가서 은행들이 다 망하려니까 은행들을 살리려고 양적 완화라는 핑계로 돈을 찍어내서 은행한테 돈을 줍니다. 은행은 일부는 떼인 빚을 만회하고 일부는 또 그 기업에 조금만 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업 살리려고 돈 주는 건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은행이 지금 이 재무 구조로 보면 거들나게 생겼어요. 산업은행, 뭐 수출입은행 등.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또 가계부채에만 부동산에만 한 600조, 전체 가계부채가 1200조가 훨씬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위기가 오니까, 이런 금융위기가 오니까 해소하려고 들 거니까 그거 해소하지 말라고 부동산 채권을 또 MBS 형태로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MBS라는 것은 그 부동산 담보 모기지 채권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국민들 너 중에 은행에서 집 산다고 돈 빌린 사람 좀 연장해 줄게. 너도 좀 묻고 떨어지고. 자, 해운 조선에서 너도 좀 묻고 떨어지고. 은행은 너 이걸로 막아라. 자, 불만 없지? 불행한 사람, 손해본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지 땡 이겁니다. 저 오늘 경제 강의가 좀 쉽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경제는요 항상 어려운 것 때문에 그걸 빙자해 가지고 대국민 사기를 칩니다.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제 조선해운에 물린 돈이 90조라고 흔들리는 은행들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오늘 말과 관계가 있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은행이 안전할 건가? 이 두 개 업종의 은행 전체가 물린 돈이 90조라고 합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이 5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이 왜 적자 낸 줄 아십니까?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죠. 선박 수주가 잘 안 되니까 저가에 석유 시추 바지선 같은 플랜트를 해본 적도 없으면서 인수를 막 했습니다. 10조 정도의 물량을 할 수 있는데 대우조선이 작년에 15조 정도의 물량을 저가 인수를 했대요. 수주를 했대요. 그렇게 수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술도 모자라고 또 엔지니어링 한다고 고비용 주고 턱없이 원가에도 안 미치는 가격으로 저가 수주하고 거기에 실제 할 수 있는 역량보다 과도하게 수주하는 바람에 일이 밀려서 못해가지고 또 납기를 지체해가지고 지체 보상금까지 물었답니다. 그래서 하루 1년에 5조를 들어 맞은 겁니다. 이 부실한 회사에 은행들이 대출해주거나 보증을 쓴 금액 위험 노출액이 20조 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모든 금융기관은 위험 노출액이라 해서 이 돈은 떼일 수 있다고 계산하는 게 있는데요. 떼일 만한 돈이 20조에 지금 이른다는 겁니다. 산업은행이 6조, KB 하나은행이 등 4대 시중은행이 2조가 넘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시중은행 직원들이요. 국책은행이 적극적으로 부실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만 살겠다고 발을 빼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 않겠습니까?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지탄하지 않고요. 잘했다고 할 건데요. 아마 압력이 들어갔겠죠. 국채은행이 하는데 너도 임마 얼마 빌려줘. 뻔한 소리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2,300억의 적자를 낸 한진해운에는 시중은행이 2,190억이 물렸다고 합니다. 비시중은행 직원의 말은 자금을 뺀다는 것 자체가 기업에 대한 신용도를 들이댈 수 있고 은행 간의 눈치 보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금을 회수하고 싶고 안 빌려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해버리면 소문이 퍼지면서 왕따 되거나 한 방 맞을 수 있어서 완전히 저 회사가 망하게 할까봐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은행이 돈 빌려주고 떼일 것 같으면 회수해야죠. 이게 은행이 아닙니다. 한마디로요. 돈 갖다 버리려고 작정한 미친 기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출과 보증을 계속하다 보니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된 해운조선업에 은행이 물린 돈이 90조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국책은행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당장 시중은행이 입을 타격은 제한적이다 이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 이 리서치의 회사의 간부는 시중은행 등이 7, 8년을 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타격 효과가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을 매끄럽게 합니다. 국책은행이 물린 돈은요. 국가부도 위기 아닙니까? 다만 시중은행들이 17조 8천억이나 물린 조선업 상황이 더 나빠지면 은행 건전성이 흔들려 또다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적 자금 투입돼야 된다 이야기겠죠. 우리가요 열심히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 놓을 때 그 이자에서 선 떼는 게 있습니다. 이자에도 세금이 조금 붙고요. 그 다음 뭐 뗍니까? 한마디로 예보 기금이라고 해서 예금을 갖다가 은행이 대출을 해줬다가 떼이게 되면 그걸 막기 위한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말로 이 일반 성실한 국민들이요 별의 일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도둑놈들을 위해서요. 자, 정부도 관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금융 안정이 중요합니다 하면서 온갖 사설을 널어놓으면서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이야기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사거나 직접 출자하는 방식으로 산업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왜 이런 줄 아십니까? 기존에요 한국은행이 이 발권을 하고 한국은행이 이 발권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다른 은행들 채권을 사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고쳐야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노동자 핑계 댑니다. 해운 조선 구조조정 임박 3만 명 실직 위기. 그러니까 또 보여줍니다. 울산의 식당의 주인이 파리만 날리고 백화점에 사람이 없고 거제도의 술집에 소주 한 병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방그리가 철시한 동네처럼 썰렁합니다. 연일 텔레비가 떠들어댑니다. 자, 그러면서 노동자들 다 집에 갑니다. 이 집에 보내야 되겠냐? 야들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구조조정을 위한 한국형 양적 완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자, 애초 정부는 15,000에서 최대 3만 명까지 일자리를 잃을 거라고 봤는데 감원 규모가 더 커질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공갈을 칩니다. 국민을 상대로. 자, 3,000명을 감원할 계획이던 대우조선은 추가 감축에 들어갔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도 대규모 감원을 한다. 조선업 관련이 전체 고용의 80%가 넘는 거제에서 올해만 2만 명이 집에 갈 거다. 부산도 지역 생산을 10%를 담당하는 해운업종의 구조조정 여파가 심각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취업 대책으로 파견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파견법이 재취업 대책이 되겠습니까? 결국은요, 실업직자가 양산된다는 말은 한마디로 빨리 돈 찍어내서 뿌리자 이야기죠.